지난 10월 5일 66살의 박영주 씨는 고혈압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치료 후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원인을 찾던 중 박 씨는 뜻밖의 진단이 받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는 겁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 암세포가 생겨 뼈가 녹아내리고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혈액암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를 결심한 박 씨. 곧바로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다발성 골수종은 생각보다 예후가 좋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잘만 하면 짧게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되고 길게는 3, 4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요즘 되면서 이제 앞으로 신약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권했어요. 항암 치료는 10월 13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총 4번에 걸쳐 주사요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정대로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됐다면 4번째 치료가 끝나는 10월 23일, 박 씨는 퇴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가 흐른 11월 2일. 엄마 힘내. 엄마 내일 우선이 데리고 올 거야, 엄마. 우선이. 응? 힘내야 돼. 내일 엄마 우선이 온다. 가족들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 박 씨는 말 한마디 하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입원 당시 평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보름 새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 씨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핏자국이 나 있고 배는 복수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슬픈 거는 관이 안 다쳤어요. 배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 돌아가셨고 그때 염할 때는 너무 무서운 그런 눈물이었어요. 엄마 같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박 씨는 병원에서 3개의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치료 받잖아. 그렇잖아. 지금도 그 슈퍼박테리아랑 같이 가는 거잖아. 맞으면 안 돼요? 감염은 저희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요. 네? 감염. 감염이요? 네. 의사에서 좀 감염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바이오하자드라고 이제 주의 마크가 와요, 병원에서. 바이오하자? 바이오하자드. 예. 바이오. 예.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해서 저희도 장갑 끼고 간 거예요. 박 씨의 자녀들은 박 씨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병을 얻고 심지어 숨지기까지 하는 현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세균, 이 슈퍼박테리아가 빚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2010년 유럽에서 슈퍼박테리아로 150여 명이 죽었고 일본에선 9명이 목숨을 잃는 등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슈퍼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최근 국내 한 대형 병원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환자의 세례를 통해 그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진료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처음부터 병원 측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보호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사의 양심이고 도덕이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쉬쉬 감추면서 보호자들한테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보호자들이 물어보니까 엉겁결에 그 대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망한 후에 의료 기록지랑 미생물 검사지를 보니까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흰색 가운을 입을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던 박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3번째 주사요법을 마친 10월 20일. 설사와 구토가 시작됐고 밤새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설사의 정도는
기저귀 가는 순간에도 떨어져요, 막. 10월 21일 체온은 37.7도, 10월 22일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0배 넘게 치솟았고 백혈구 수치마저 떨어져 면역력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항암 치료가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흔한 부작용이라며 치료를 강행했습니다. 그런 약을 맞으러 갈 때는 감기도 걸려서는 안 되고 몸을 막 만들어서 막 뭐 민간요법으로 막 장어나 이런 거 잘 드시고 몸을 만든 상태에서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엄마 컨디션이 20일, 23일 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23일 날 최종으로 맞을 때는 제가 그 전에도 엄마가 계속 그 토를 계속 밥 먹자마자도 그래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박 씨. 장염과 장폐색이 심해지며 배에는 복수가 찼고 욕창이 생겨 피부엔 진물도 흘렀습니다. 주말인 10월 27일과 28일엔 부종이 심해지며 박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레지던트만 남겨놓고 주치의는 자리를 비운 상태. 주치의는 그로부터 나흘 뒤 박 씨의 병실을 따로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못 올라와서 된 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어머니께 죄송해요. 제가 올라와서 아침에 봤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사위가 우연히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NT를 쓰고 있는데 콜론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영어로 섞어가면서 물론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셨는데 그 세균은 외부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요. 항생제나 항암제를 쓰다 보면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다 죽어서 그 세균이 자연발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주치의가 말한 거는 아주 옛날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숨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연발로적인 장염이라는 식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는 설사의 원인균이 되는 슈퍼박테리아로 미국에서 매년 약 14,000명의 환자들이 이 세균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2배로 증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세균으로 균이 많아지는데 그 균이 그 감염된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균이 내는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아주 무서워서 우리 몸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주요한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슈퍼박테리아로 폐혈증이 시작되면 항생제가 거의 듣지 않아 사망률은 50%에 달합니다. 병원 측에서 이 같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건 10월 29일. 하지만 주치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후 박 씨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라 불리는 반코마이신에 듣지 않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과 2010년 여름 일본의 한 병원에서 27명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갔던 자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까지 검출됩니다. 그 균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균이 잘 나와요? 거의 그것도 사실은 좀 병원에서 많이 있는 돌아다니는 균이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박 씨는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시작됐고 신장엔 투석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혈변까지 시작됐습니다. 이미 장기는 심각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어 원인을 찾기 위한 내시경 검사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선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단위 항생제 많이 쓰다 보면은 병원에 특히 장기 입원한 케이스들에서 그런 VRD 같은 소위 말하는 그런 항생제 내성균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큰 대형 병원일수록 고단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노출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감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은 일부분 불가항력인 부분도 있어요. 슈퍼박테리아 쪽에 대해서는.
박 씨가 사망한 문제의 병원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무려 2,264건. 그 중에는 2011년 5월 숨진 탤런트 박주아 씨도 있었습니다. VRE 감염되시고 무균실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당일날 이 호흡기가 이탈이 되셔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신우암을 치료하기 위해 로봇 수술을 받았던 박주아 씨는 수술 과정에서 장에 천공이 발생한 데다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인 VRE까지 감염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 씨가 VRE에 감염된 곳은 박영자 씨와 같은 중환자실. 김 씨는 감염 관리에 허술했던 이곳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큰 홀에 침대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어요. 그게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한 구간에 무균실이 2개밖에 없어요. 보호자들이 갈 때 이제 뭐 가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허술하죠. 박주아 씨 유족 측은 병원의 가실로 박 씨가 숨졌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병원 측의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MRSA나 VRE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서만 존재하는 균으로 되긴 보고 이게 뭐 밖에서 자해를 하거나 진짜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감염되지 않으면은 대인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MRSA나 VRE 균이 상지해 있다 누구든지 다.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된 거다. 그러니까 병원으로서는 뭐 불강력적인 사고다. 이런 그 항변을 많이 합니다. 병원 측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 내 감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염됐을 때 그 감염이 의료진 또는 병원에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의사가 손을 씻지 않았다. 무슨 수로 확인을 합니까? 거기에 균이 있다. 무슨 수로 확인하겠습니까? 감염된 사실만 갖고 있을 뿐이죠. 지난 11월 14일 박영자 씨는 입원한 지 40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월요일에 나한테 웃었잖아. 엄마 내가 못 먹겠어. 가족들은 슈퍼박테리아가 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믿고 있지만 병원 측에선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고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구 이기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라도 또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